자, 이거 재밌어요? 2학년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경우의 수와 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경우의 수의 한 절반 정도만 간단한 얘기만 좀 하고 경우의 수 확률을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어. 자, 일단 당연히 알겠지만 여긴 도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 굳이 따지면 1학년 2학기 통계처럼 도형 내적인 얘기가 나오고 3학년 2학기도 통계가 있어요. 대표값과 산포도 상관관계, 산점도 이런 도형이 아닌 내용이 한 파트씩 있는데 자, 요게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도형이 아닌 내용들이야. 근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념 설명을 하긴 하는데 도형과 다르게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했었던 각종 단원들의 개념과 다르게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은 개념보다 공식의 의존도가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단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공식을 외워서 대입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좀 과정하면 모든 문제가 다 활용 문제라고 생각해요. 창의력이 필요한 물론 거죠. 유형은 있어요. 하지만 유형별로도 문제가 푸는 과정도 조금씩 다르고 그때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지 한 테크닉적인 걸 연습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식 암기해서 공부해왔던 버릇이 아주 컸던 사람들은 이 단원을 많이 어려워해요. 실제로도 오답이 많은 단원 중에 선생님이 힘들어했다면서. 내가 어렸을 때 뭐 학원 안 다니다 보니까 나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때 공식 당시에. 외웠죠? 나도 외웠죠. 근데 우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어려워하지 않지 내가 당연히. 바꾼 자, 아무튼 오늘은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아까 뭐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건이라는 게 사실 좀 부정적이지 국어사전 의미로는. 근데 사건은 수학적으로 사건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들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좋은 얘기나 나쁜 얘기나 다 수학에서는 사건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얘한테 농담으로 독서하는 것도 사건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그건 제 일상이라고. 아니, 나쁜 하나 일상이. 수학적으로 사건이야. 아. 자, 그 얘기 좀 해보자. 일단 이해만 하면 돼요, 용어는요. 자, 사건은 수학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어떤 행위나 실험을 통해서 벌어지는 결과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과학 아니에요? 초반에 쉬울 것 같은데. 행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나. 아니에요, 다르다고요. 행위는 살짝. 자, 결과를 사건이라고 해. 자, 좋았다. 무슨 얘기냐? 가볍게 얘기 한번 해보면. 네.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머니에 동전이 있는데 동전 하나를 그냥 바닥에다 탁 던졌어. 해봤어요. 그러면 안면 나올 거 안면 자, 나올 그러면 앞면이나 50%. 뒷면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물론 진짜인. 가벼운 얘기는 굳이 내가 이거 설명을 안 해도 니네가 쉽게 풀 수 있어. 자, 가볍게 얘기해 볼게. 니네 아직 확률이라는 걸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이거 다음 단원이 확률이거든. 동전을 하나 딱 던졌어. 확률 2개예요. 자, 동전이 하나 던졌을 때, 딱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자, 다시 말하면 숫자가 나올 확률은 몇 %일까? 50. 앞면 아니면 뒷면 중에 하나가 나올 테니까 각각 절반의 50%. 확률이겠지? 네. 맞죠? 그러니까 50%라는 걸 다 상식적으로 안단 말이야.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공부하는 게 확률이고, 경우의 수도 똑같아. 자, 동전을 던졌어. 앞면에 나올 경우랑 뒷면에 나올 경우가 경우에는 없어요. 두 가지예요. 경우의 수. 뭐 일단 네, 바닥이 해봐요. 딱딱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딱 연구는. 동전이 세워지는 이상한 거는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세워지죠.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겠죠. 동전이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면 자, 조용. 어떤 실험이나 행동을 했을 때 결과라고 했잖아. 그러면 동전을 던졌다라는 게 행동을 한 거고 그에 따른 결과는 앞면이 나왔다. 뒷면이 나왔다. 이게 이거밖에 결과예요. 없어요. 그럼 이 결과가 뭐냐면 사건이라는 거야. 야, 동전 던진 게 부정적인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국어사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수학적으로만 부정적이에요. 생각을 하란 말이야. 동전을 왜 자, 던져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야, 방금 동전을 하나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했어요? 앞면이랑 뒷면이 나올 수 뒷면이 있어요. 나온다고 했죠? 그럼 사건의 결과가 총 몇 두 개예요. 종류가 생길까를 세는 게 경우의 수야.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데요. 맞아. 이해가 안 돼. 자, 이거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럼 방금 동전을 하나 던졌잖아.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자, 동전 이거 한 개다, 한 개. 자, 동전을 마찬가지로 하나를 던졌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말한 대로 앞면이 나왔다도 사건이고 뒷면이 나왔다도 사건이라며. 그럼 사건이 몇 개 생겼어? 두 종류가 생겼다고 투.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동전을 한 개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는 몇 종류가 생긴다? 두 두 가지요. 종류가 생긴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건과 경우의 수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가볍게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경우의 수 단원에서 니네가 해야 되는 최대의 키는 뭐냐면 당연히 제목이 경우의 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몇 종류가 생길까를 빠짐없이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안 돼. 물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수학은 과정 뭔가 풀이 과정을 진행했다가 하나라도 실수가 생기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거의 대부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단원의 목적은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찾는 거야. 나뭇가지 수. 자, 빠짐없이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다 일일이 근데-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근데 빠짐없이 자, 좀 단어를 써보면 효율적으로 자,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방금 말한 대로 하나씩 일일이 생각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뭔가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내가 말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공식이야. 근데 효율적으로 무조건 풀 수 있느냐? 아닌 경우도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일일이 다 세봐야 돼. 다 해봐야 돼. 그러면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리는 거지. 내 학교 시험 문제는 두 개가 두 종류가 다 나와. 노가다로 계산하는 거,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거 다 나와. 좋아요. 자, 그래서 좋지 않아. 이게 어렵다니까. 자, 공식이 없어요. 자, 그럼 일단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이건 되게 쉬워. 나비 고백. 저희 오늘 듣기만 한 거예요. 예상은 그래. 자, 합의 법칙이 뭐냐면 예상. 어떤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게 경우의 수라 그랬잖아. 합의 법칙은 어디서 어떤 나와요? 사건들이- 법칙이? 합의 법칙으로 안 써 있나? 안 네. 나와 있는데요, 그냥 한번. 그래요? 사건 A 또는 사건 B. 아, 그게 가 합의 법칙이에요. 그게 합의 법칙이에요. 곱하기 해서 여기 야, 합의 써놓자. 법칙이에요. 써놓자. 합의 법칙. 자, 근데 사건이 잘 들어라. 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써놔야지 사건이 공부 제대로 안 해? 응. 자, 이 사건이라 할 좀 말이 없다. 나중에 뭐? 자, 여러 가지 사건이 자, 오늘 니네가 좀 이해하고 가야 되는 단어가 요 단어다. 동시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자,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네.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아, 이해됐어요.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 합의 법칙인데 자, 단어가 좀 생소하죠? 자, 우리 사전적으로 또 의미해보자. 와. 동시에는 이런 거지. 오성주랑 강창욱이 한 판 떴어. 자, 이거 오성주가 잽을 날렸을 때 강창욱이 동시에 잽을 날리면 동시에 맞겠죠? 이게 누가 동시에죠. KO 당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죠? 맞죠? 그러면 사전적으로는 오성주가 먼저 갈겼어. 강창욱이 기분 나빠서 또 갈겼어. 그럼 동시에 때린 거야? 아니. 아니, 동시에 때린 게 아니지. 근데 수학에서는 동시의 의미를 이거 잘 들어야 돼. 동시의 의미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 첫 번째 국어사전의 의미대로 동시에 잽을 날린 것도 동시에야. 근데 이게 중요한데 치고 치면은 동시에 친 게 아니라 했잖아. 네. 맞죠? 근데 네. 수학에서는 오성주가 먼저 첫 치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자 그러면 주먹을 날려가지고 쳤으면 이것도 사건 아니야? 네. 결과가 나타났잖아. 똑같이 때리고. 오성주가 강창욱을 쳤다라는 사건 하나가 발생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강창욱이 기분 나빠서 오성주한테 또 주먹을 날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고 피했죠. 있냐면 오성주가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강창욱이 때린 거잖아. 네. 그러면 주먹을 날린 과정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아니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지. 네. 이해됐니? 이렇게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도 수학에서는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써주세요. 말로 이해하자. 다른 걸 제시해 주세요. 이거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니네가 오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건은 부정적인 게 아니다. 수학에서는. 그럼 오성주 자기가 끝나는 날 강창욱이 동시에라는 단어가 말 아니면 그대로 동시에. 같은 타이밍에 발생하는 게 동시에도 되지만 맞는 역할이야. 연달아서 연이어서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도 동시에라고. 해줄게. 아니,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거 잽을 날라야지만 동시에인 거예요? 아니면 딴 거를 아니, 써서 이렇게. 연속하여 발생하는 것을 동시에라고 한다고. 알아. 그러니까 내 말 이거도 동시에 나온 거니. 자, 그럼 합의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다 했으니까 연이어서 연달아서 발생하는 게 아닐 때 쓰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냐? 네. 연달아서 발생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오성주가 주먹을 날렸는데 강창욱 주먹을 안 날린 거야. 그러면은 제가 동시에 가해자가 발생하는 게 돼요. 아니에요. 엎어가서 날려도 자,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공식적인 거 하나 얘기해 볼게.
자,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가위바위보. 자, 우리 반에 대한요즘이 없긴 한데 대한요즘에 한 3년쯤 전에 개념 문제로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오답률이 거의 95% 이상 찍었던 문제가 있어. 우와. 근데 비대면 중인데. 개념 문제에서 그런 게 나왔어. 자, 한번 일단 써주고 나서 왜 그런지 내가 설명까지 오늘 해줄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책에 나온 사건에 거예요. 이게 책에 있는 책에 다 써 있어. 써 있는데 그 시험 학교 보세요. 선생님이 좀 교묘하게 바꿔서 냈는데 애들이 낚인 거야 소위 말하는. 그래서 다 틀렸어. 자,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그거 사건에 알짜 이게 보냈겠죠. 그러니까. 책에 다 써 있어요. 알잖아. 자, 얘가 경우의 수가 n 가지의 사건이 생겼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발생했는데 더 큰 사건이 일어났다. N가지. 맞아. N가지야. 자, n 개의 사건이 생겼대. 아 역시 나야. 왜 저래 진짜. 자, 잘 봐. 근데 사건 A와 사건 B가 자,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 하나 안 써졌네요. 자, 한글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는이라는 단어가 써 있다. 아니 또 말장난 하고 있네. 자, 또는 사건 B가 장난하고 있네. 선생님들 입이 문제. 자, 이건 일어나는 개념 아니야? 경우의 수. 네? 자, 합의 법칙을 왜 그랬냐면 합은 더하기잖아, 얘들아. 네. 자, 그래서 A 사건에서 n 개가 생겼고 B 사건에서 n 개가 생기면 오, 얘는 그러네. 그냥 더하면 돼요. 자, 이게 사건의 가지수까지는 첫 번째 방식이야. 왜 돼? 자, 근데 공득이야. 책을 잘 봐. 자, 대한여 중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니네 책에 몇 페이지냐? 아 여기 또는 두 번째 페이지. 옆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첫 번째 페이지구나.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자, 페이지가 158페이지죠? 자, 거기 정의가 어떻게 써있냐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게 써있어. 오케이? 자, 네.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 쓴 거랑 책에 써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동시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여기 안 써있지? 네. 대한여중 시험 문제가 이렇게 보기가 나왔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맞나 틀리나는 헷갈리잖아. 이게 마이너스래요. 잘 들어. 그 다음 세 번째 또 또는의 의미를 또 국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와. 또는의 의미가 뭐야? 투요 투. 야, T-O 이거는 뭐 제가 또는 또한. 책상에 책상에 자 과자 한 봉지랑 음료수 하나 한 캔이 있어. 네. 자 앞에 멘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책상에 두 개 있는데 과자 또는 음료수를 먹으세요라고 하면은 둘 어떻게 중에 하나 쓸수 있지? 먹으라는 거예요. 음료수 먹어요. 뭐라고? 둘 중에 하나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한 가지. 음료수를 먹고 두가 아니 세 가지로 음료수 그래, 과자 음료수만 둘다 먹을 수 있지. 있죠. 네. 그리고 과자 먹을 과자만 수도 먹을 수 있고 있지. 두 개를 다 훔쳐버릴 수도 자 근데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먹어도 돼? 네, 네. 훔쳐가면 돼요. 돼 안 돼? 돼요. 돼. 둘다 안 먹을 수도 인정세트 있어요. 되잖아요. 그냥 훔쳐가버리면. 둘다 안 먹을 수도 A 있고요. 과자 또는 음료수를 무조건 먹으세요라고 써 있어. 안 먹는 건 빼는 거야, 빼는 거. 무조건 하나는 먹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또는의 의미는 적어도 하나는 먹어야 된다는 그 뜻이야. 얘는 책에서 봤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를 먹는다는 이상? 얘기는 다 먹어도 상관없는 거지. 안 먹는 것만 빼고 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과자만 먹을래? 음료수만 먹을래? 다 먹을래?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거다. 알겠냐? 이것도 써줄까? 1 또는 2 고르라면은 1, 2 다 골라도 돼요? 발생할 수 또는의 있는 의미는 상황의 여러 자, 가지가 그러면 과자를 먹은 것도 사건 하나잖아. 네. 음료수를 먹은 것도 사건 하나잖아. 두 개 다 먹어. 근데 두 개 먹은 것도 사건 하나잖아. 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A 사건과 이 사건. B 사건이 한 가지예요. 자 그냥 표현상 한 번에 일어난다고 할게. 이거랑 모두 포함하냐면 A 사건만 일어나. 책이랑 뭔가 다른 느낌. B 사건은 안 일어나. 오늘 다 용어 얘기야, 얘들아. 알았어요? 막 문제 해결하는 건 오늘 많이 없어. 알겠지? 자, B 사건은 발생하지 않아. 세 번째는 A 사건은 발생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음료수 먹고 과자 안 먹은 거야. 알겠나? 그 또는 다음에 음료수 이거나 안 먹고 과자를 먹은 거야. 옆에 나와 있네. 그럼 이건 뭐야? 얘가 다 먹은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애들이 생각을 잘 안 해. 과지가. 또는이라고 생각하면 애들 그냥 조금 그냥 거칠애로 생각하는 게 하나만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다 먹는 것도 돼요. 근데 잘 들어. 샤프는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걸 좀
고등학교 때 집합과 연결하는 거 공부를 해야지 얘가 이걸 좀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가볍게만 얘기할게. 또는은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했잖아.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 더하기 n가지라고 하는 건 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쓰는 게 합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게. 근데 또는의 의미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A 사건과 B 사건이 한 번에 자 아까 내가 말한 게 과자랑 음료수를 같이 먹어도 된다며. 그러면 과자를 먹는 행위와 음료수를 먹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거 아니야? 네. 같이 먹잖아. 같이 네. 먹잖아. 근데 또는 그 같이 먹는 동시에 발생하는 게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 이미 원래는. 그럼 근데 해야 돼요. 합의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쓴대 정의상. 그러면 이거는 빼고 생각해야 돼. 알겠냐? 네. 뭐만 생각해야 돼? A 사건만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과자만 먹을 때 음료수만 먹을 때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 과자를 먹고 음료수는 안 먹었으면 과자를 먹은 행위와 음료수를 먹은 사건은 동시에 발생한 거니? 네. 발생 조차 안 했잖아. 동시에 발생한 게 아니죠 그러면? 네. 이해됐어요? 자 반대로 이것도 동시에 발생한 거 아니죠 그러면? 네.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또는이 써있긴 한데 경우의 수에서의 또는은 동시에 발생하는 얘는 빼고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첫 번째 줄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합니다. 또는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랑 따로 발생하는 거를 다 의미를 부여하는 게 또는이야. 네. 근데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을 계산할 때는 약간 좀 말이 안 맞는 게 있지만 정의상 그렇게 말하는 거야. 동시에 발생하는 건 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니? 근데 시험 문제 보기가 이렇게 나왔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더하기 n 가지이다 라고 계산한 거는 뭐를 계산한 거냐? 얘와 얘만 계산한 거야. 얘네들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애들이라고 그러잖아. 자 근데 또는의 의미가 써있게 되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이 문제 안 써있죠 지금. 안 써있을 때에는 얘도 따져야 되다 보니까 합의 법칙만 하면 안 되고 조금 있다가 네모 3번에서 할 곱의 법칙이라는 것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 낚인 거야. 근데 할 말 없지. 문제집 교과서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 뭐라고 써있다 했어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내가 위에는 써놨잖아. 책에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안 써있으면 애들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한 거야. 또는 써있으면 합의 법칙이라고 그냥 단순 암기를 한 거지. 또는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도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야 원래. 근데 정의상 동시에 발생하는 거 빼고 애들이 따지다 보니까 애들이 개념의 혼란을 야기하는 거야. 또는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 포함이야 원래. 왜 그런지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와. 지금은 얘기해줄 수가 없어. 수학 나중에 뭐 교집합, 합집합 공부하면 그때 나오는데 아직은 모르잖아. 집합시켜요. 이게 교집합이고 네. 이게 다 따지는 게 합집합이야 사실. 그게 있는데 지금은 얘기 못한단 말이야.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써 있어야 돼?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라는 게 반드시 어디 써 있어야 된다? 요 위에요. 앞에 반드시 써 있어야 돼요. 요걸 꼭 체크해야 돼. 오늘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저기 써 개념적인 건 꼭 기억을 해. 니네는 한 번 더 써 그러니까. 저거 써있으면 합의 법칙이에요. 네 그때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꼭 있어야 돼. 야 이거 그럼 안 교과서랑 돼. 책에 다 써 있는 거라니까. 알때 마이너스. 근데 애들이 이거 문제가 잘못됐다. 학교 선생님 답 잘못됐어요. 다 컴플레인 걸었다가 다 개쪽당했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없잖아. 풀린 거야. 우리 학교 우리 반에도 한 명 풀렸어. 어우 수치스러워. 좀몇 아 년 된 거지. 그냥 남중이. 자, 근데 이거는 자칫 학원 선생님들도 헷갈릴 수 있어. 왜? 이게 사실 간과할 수 있는 요소거든. 뭐예요? 또는과 안 맞잖아. 또는과 또는의 동시에가 포함되어 국어 있는데 못하면 틀려요. 정의에는 또는이 써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 할 수 있다. 자,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혼동하지 않도록 잘 좀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든 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정의 오늘 얘기하는 날이니까. 이해가 안 자, 돼. 그러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뭐를 할 수 있다? 그냥 사건이 발생하는 가지수끼리 막 더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또는에는 동시에 발생하는 게 원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합의 법칙에서의 정의는 동시에 발생하는 건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은 또는이 써있다 하더라도 정의상 동시에 발생하는 건 제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발생하고 있는 요 동시에 발생하는 요 사건은 빼고 따로따로 발생하는 요 두 줄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저 또는하고 이 또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합의 법칙에서 또는하고 원래 또는하고 의미가 좀 다르다.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미안해 설명 못했어. 아,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네. 자 그럼 보자. 그러면 말로만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저 이거 유치원 때 했었어요.
없어요. 나랑 똑같은 거 쓴다. 이거요? 아, 아니야? 아, 싸서 좋아. 기분 안 좋아졌어요. 검은 거 쓰냐? 진짜. 아니 흰색인데요. 좋은 거 같은데. 저거 싸고 좋아. 360원밖에. 진짜. 아 진짜요? 근데 왜 뜯어? 제 대가리가 커가지고 저런 거 써야 돼. 저 얼큰이용 마스크. 아 근데 쌤은 왜 쓰세요? 나도 머리가 커서. 선생님이요? 이런.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을 어떨 때 쓰는지 우리 체험 한번 해보자. 유치원에 가보세요. 했었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시골을 갈 거예요. 자, 보통은 이제 요즘은 차가 많으니까 각자 자차로 많이 갈 텐데 옛날에는 뭐 대중교통을 좀 많이 탔지 사실은 차가 많이 없을 시절에는. 못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에 시절 때는. 자, 기차로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나고 그 얘기가 나고. 자, 그 다음에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게 두 이거는 종류가 있고. 수학이라는 게 이래. 오. 자, 그 다음에 뭐 나는 집이 잘 살아서 차도 있다. 집에 차가 좀 있죠. 두 대가 있다. 오, 두 대가 있었다. 자, 부모님 차를 탈 수 있는 차가 이제 두 두 대가 종류가 될 있어. 거죠. 왜? 가 있을 때 아빠가 봐봐. 사준다. 집에서 시골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의 종류가 몇 종류일까요? 다시 말하면 집에서부터 시골까지 갈 수 있는 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곱 일곱 개요. 가지요. 그럼 일단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쓸 수 있는 문제는 노가다성 계산이 아니야. 알겠어요? 아까 내가 말했죠. 노가다로 계산하는 문제가 그렇지 않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랬지? 합의 법칙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종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이런 사건들이 써 있으면 니네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냐? 동시에 발생하지 않냐부터 따져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럼 동시에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연이어 발생하거나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대로 동시에 발생하거나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그랬죠? 갈아탄다는 얘기 없잖아. 한 방에 가는 거야. 다 얘기 없으면 안 해. 당연하죠. 갈아타는 건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에? 자, 갈아타는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 아니 저 그거 고배 법칙에 진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보이는 대로만 해. 아니 그냥 보이는 게 진짜. 이따가 예제해줄게. 고배 법칙에 나와. 됐냐? 갈아타는 거 있어요. 알겠죠? 우와. 자, 그럼 집에서 시골에 한 방에 가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기차를 타는 사건과 버스를 타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어떤 뭐 문제라기보다는 웃기는 일이 생기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기차랑 버스를 동시에 타고 갈 수 있냐?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가나다 한쪽 발은 기차에 걸치고 한쪽 발은 버스에 걸치고 가니까 말이 안 되지. 갈아타는 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뭐 얘가 말한 대로 갈아타는 개념은 여기 안 써 있잖아. 어? 그냥 기차 탔으면 기차 타고 쭉 가는 거고 아니에요. 차를 버스 기차를 타면 스쳐 버스 타고 쭉 넘으면 가는 돼요. 거잖아. 그럼 할 생각. 수 있어요. 기차를 타는 사건과 버스를 타는 사건은 같이 발생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합의 법칙 문제야. 그러면 답은 그냥 어떻게 내겠다? 기차 세 종류, 버스 두 종류, 부모님 차 두 종류 그냥 다. 부모님 차가 있어. 그래서 7가지. 자 7가지 사건이라고 해서 답을 내면 일곱 되겠습니다. 왜 더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네 알아요. 알았죠? 그 자 그렇게 하나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한 대로 개념적인 것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합의 법칙 말고 고배 법칙이 있는데 자 일단 사용 빈도수로는 합의 법칙보다 고배 법칙이 좀 더 많이 있어. 가볍게 알겠죠? 간단해. 자 그러면 합의 법칙과 비교되는 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게 합의 법칙이라고 했지. 동시에. 고배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를 나중에 이제 많이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자 동시에 발생해요 무조건. 자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씁니다. 나누기의 법칙 있어요. 없습니다. 빼기의 법칙은요. 없어요. 야, 그럼 마스크는 자 이쪽에 왜 빼기 법칙은 있어요? 아니고 빼는 계산 과정은 있어. 그건 나중에 할 거야. 빼기 자 법칙은 빼. 동시에 발생해요. 오빠야 안 예쁘다. 근데 왜 책에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는 없어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가 합의 그게 법칙이라고 했잖아. 좋아하지야. 여기 있잖아. 합의 법칙이라고 이 녀석아. 책에 적혀 있어요? 자 동시에 아니야. 발생할 때 적혀 있어. 그렇네. 사용을 해요. 네. 자 그러면 고배 법칙이라고 적어준 거는 곱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아요. 자 그럼 똑같이 써보자. 고배 사건 A가 곱창의 법칙. 자 n 가지 사건이 생기고 자 사건 B가 n 가지 사건이 생기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 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두 개를 자 더하면 됩니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 가지라고 답을 내주면 된다. 답이 나와요? 나와요. 자, 그럼 예시를 들어주고. 자, 지금 하는 구배법칙까지는 노가다로 계산을 하기 싫기 때문에 공식화한 거야. 효율적으로 빨리 찾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들어줄게. 뭐 갈아타는 거.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뭐 갈아타는 거. 자, 집에서 오동도 잼 날리는 걸로 해요. 자, A 도시를 들려서 시골에 간대. 갈아타는 거야, A에서. 무조건 A 거쳐서 가야 돼. 한 방에 가는 거 이번엔 없어. 비행기로 자, 그랬을 때 집에서 자, A 도시 가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뭐 교통편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길의 종류만 얘기하죠. 교통편.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생각해. A길, B길, C길. 자, 그다음에 A에서 시골까지 가는 게 네 가지 경로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12개예요. 경우의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네. 생각. 진짜 그러면 네 번씩. 내가 원하는 사건을 잘 들어. 집에서 어쨌든 시골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발생하는 사건의 종류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집에서 A까지 가는 A라는 사건과 여기서 A 썼구나. 자, 한 그러면 가지씩으로 해요. X라는 사건과 A에서 시골까지 가는 Y라는 사건 두 종류가 일단 곱할까 더할까에 대한 고민은 동시에 발생해?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요거 두 개 구분 짓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저 X라는 사건의 종류와 Y라는 사건의 종류는 동시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니? 야, 네. 집에서 시골까지 가려면 무조건 집에서 A까지 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와서 A 도시에서 시골까지 가는 사건 Y가 필연적으로 연달아서 발생해야지만 시골까지 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X만 발생했어. 그럼 여기서 멈춘 거야. 시골 갔어요? 못 갔죠? 심지어 Y만 발생했어. 그러면 집에서 A까지 오지도 못한 거야. 그러면 시골까지 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X라는 사건의 종류와 Y라는 사건의 종류는 연달아 발생하는, 다시 말하면 동시에 발생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곱하세요. X라는 사건 3종류가 생기고 Y라는 사건 4종류가 생기니까 곱해서 3 곱하기 4가지라고 한 건데, 자, 화배 법칙은 좀 재미가 없고 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지 가볍게 이해 한번 해보자. 잘 봐봐. 야, 이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엔 뭐라 그랬어? 노가다로 계산하기 싫어서라고 하지 않았니? 네. 노가다로 하고 싫은 거야. 그러면 노가다로 한번 해볼게. 이 문제를 똑같이. X라고 하고. 자, 집에서 A까지 가는데 자, 길이 몇 종류가 있대? 3종류가 있대. 하나, 둘, 3종류가 있어. 그 다음에 A에서 시골까지 가는 게 4종류의 길이 있대. 와. 자,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다고 해봤어. 자, 그러면은 집에서 시골까지 가려면 이 3가지 길 중에 하나를 일단 지나가야 되겠죠. 그럼 노가다로 세본다? 다 12개지. 네. 내가 그럼 첫 번째 집에서 A까지 갔는데 이 길을 무조건 지나갔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서 한 가지 사건 생기죠. 그것도 두 그 번. 다음에 이렇게 가서 두 번째, 음. 이렇게 네 가서 번째. 세 번째, 네 이렇게 번째. 가서 네 번째. 지금 4개 셌지. 됐다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마찬가지로 집에서 A까지 이번에 이 길을 택해서 갔어. 네. 그러면 가고 나서 한 개, 두 개, 개, 세 세 개, 개, 네 개. 자, 4가지 생기죠. 어렵다. 자, 와. 이번엔 이 길을 택해서 지나갔어. 그러면 지나가고 나서 한 한 개, 개, 두 개, 세 두 개, 개, 4개 생기지. 세 개. 자, 네 그래서 4가지가 생겨서 이거 12 다 가지. 더하는 게 12가지 사건이죠. 자, 질문. 왜 자연스럽게 4가지씩을 다 더했을까요? 더하는 거는 화배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죠? 왜? 하나가 근데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잘 보세요. 얘랑 얘는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야. 자, 잘 들어. 이 4가지는 무슨 뜻이었어? 여기를 지나갈 때였지. 네. 여기 4가지는 두 번째 거 지나갔을 때고 여기 4가지는 세 번째 길을 지나갈 때였지. 잘 들어라. 그러면 4가지씩 따진 것까지 괜찮지. 근데 왜 더했느냐? 1번을 지나간 결과가 4가지인 거고 2번을 지나간 결과가 4가지인데 생각.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무조건 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나의 질문은 1번을 지나간 행위와 2번을 지나간 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네. 1번을 지나갔으면 1번 지나가고 끝이죠.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번을 지나갔대. 그럼 2번을 이미 지나갔는데 1번 지나간 사건과 3번 지나간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아니요. 끝이잖아. 거기서 끝이야. 그 말은 뭐냐면 1번 지나간, 2번 지나간, 3번 지나간 사건들은 따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니네 셋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동시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한 거야. 자,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왜 언급하냐면 경우의 수나 나중에 공부할 확률 단원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자 이러니까 수학이 응용이 어렵죠.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 지금 공부하고 있지. 둘다 어려운 문제는 둘 다 써요. 무조건 2개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논리 과정에 대한 연습 과정이 잘 돼 있잖아. 그럼 생각보다 쉬워.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거고 알려줄게. 알았죠? 합의 법칙, 고배 법칙 필연적으로 같이 쓰게 돼 있고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에 대한 구분만 잘 지으면 해볼만 하다는 거야 사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걸 하기 싫으니까 뭐를 한 거야 결과적으로? 고배 법칙이라는 거를 한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동아리 두 개지요.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럼 자물쇠 경우의 수가 뭐예요? 자 이거는 땡땡은 이 다음에 이것도 합이랑 곱이랑 다 써. 아 진짜요? 어려운 거. 말도 안 자 문제마다 달라고요. 그럼 제가 그래.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동전 아까 던지는 거 가볍게 얘기했죠. 사건 얘기할 때. 자 동전을 만약에 똑같은 종류의 동전을 4개를 던졌대요. 100원짜리 3개 던진 거야.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몇 개가 있을까? 세 개요. 노가도로 한번 써볼까요? 아니요.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뒷면을 X라고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 세 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동전 3개니까 아니지.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앞면만 3개 나올 수 있겠죠? 그 뒷면만 세 개. 앞면, 뒷면 나올 수 있겠죠? 노가다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뒷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뒷면, 내가 뭐 뒷면.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요. 자, 잘 들어. 노가다로 세는 거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뒷면 게 뒷면 뒷면.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린다지.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노가다로 셀 때 정렬해서 세야 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막 쓰면은 빼먹는 일이 필연적으로 생겨. 알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냐면 잘 들어야 돼. 이것도 다 공부야. 첫 번째 쓴 사건은 뒷면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뭐라고요? 뒷면이 뒷면이 발생하지 없어요. 않은 거요. 근데 밑에 세 개는 뭐예요? 뒷면이 하나씩 있죠? 네. 이해됐어요? 뒷면 한 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노가다로 진짜 나열하는 거를 멋있네.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실수가. 야, 그럼 뒷면이 2개씩 나올 수도 있겠지. 뒷면이 2개 나오는 얘기는 뒤, 뒤, 앞. 뒤, 앞, 뒤, 앞, 뒤, 뒤. 지금 쓴 거는 뒷면 몇 개씩 생겼어? 세 개. 2개씩 생겼죠. 아, 2개씩. 개구나. 자, 이렇게 정렬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꼭 기억 이렇게 해야 돼.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막 쓰면 틀린다. 자,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뒷면만 나올 수도 있지. 아마도요. 뒷면. 지금 한 거 뒷면 몇 개? 샵가는 세 개를. 3개죠. 자, 더 있을까? 아니요. 없어. 그래서 총 8개지. 네. 8종이죠. 자, 따라서 8개. 자, 지금 한 거 뭐야? 노가다로 센 거야. 개. 노가다로 할 때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정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고배 법칙이나 합의 법칙으로 좀 빨리 구해보자. 자, 분석하자. 동전을 3개 던지면 첫 번째, 동전 하나당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앞면, 뒷면 2개 생기죠. 네. 네. 동전 하나당 2개 생기는 겁니다. 그럼 동전 3개를 던졌다는 얘기는 각각의 동전마다 사건이 2개씩 생기는데 사건 2개짜리 동전을 총 4개를 던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더할까 곱할까에 대한 고민은 철저하게 동시에냐 아니냐야. 그럼 생각. 동전 3개를 던졌어요. 동전 3개를 던졌어요, 같이. 그러면 안 좋대요. 동시에 발생한 거니 아니면 네. 따로 발생한 거니? 동시에요. 같이 던졌으니까 이거 당연히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동전 하나당 사건 몇 개라고? 2개. 2가지 사건이 생긴다고 했죠? 2가지 사건 동전이 생기는데 그게 총 3종류가 세 종류를 던진 거잖아. 그러면 동시에 발생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2가지를 총 어떻게 한다? 다 곱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2 곱하기 2 그게 곱하기 더 2가 몇 가지야? 8가지가 8가지.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노가다로 안 해도 답이 나오는 거야. 샵가는. 자, 그럼 이걸 왜 이해해야 되는지 좀 나왔다. 모든 문제를 노가다로 찾는 건 좀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는 합의 법칙 또는 고배 법칙이 되네? 그러면 철저하게 쓰는 거야. 단 안 보였다. 쓸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안 보이면 노가다로라도 해야겠지.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 정렬해서 해야 돼. 니네 2단원에서 연습해야 되는 게 이것들이에요. 알겠죠? 합의 법칙 할까? 고배 법칙 할까? 끝났어요. 노가다로 한다면 정리정돈 해야 되겠다. 까지 요것만 맞아. 생각해서 풀면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까지 풀이가 가능해. 물론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경우의 수 문제는 다 거의 대부분이 문제한계 활용 문제 같은 거라 했잖아. 문제마다 풀이가 조금씩 다르다 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은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나랑 같이 하는 걸로 하자고.